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유아그룹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투론의 해산 청구 이후에 코아스 측에서는 빅카드를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2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탄의 발사 시점은 언제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트론 해산 청구 이후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잭팟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와 그룹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끝까지 여하튼 영상을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신속한 정보나 판단은 무료 텔레그램 방을 꼭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충실하고 자세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일단 뭐 코아스 2탄 그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트론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한 이후에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돼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해산 청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트론 지금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트론 주주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주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해산 청구를 코아스 측에서 한 것은 좀 다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회사 해산 청구, 회사 해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아스 측에서 이화그룹 쪽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일단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직은 이제 그 결말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이트론의 지난 단기 보고서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자산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유동 자산이 358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동 부채가 겨우 34억입니다. 358억 대 34억.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부채가 그 유동 자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 지금 현재 이트론이 뭐 어떤 재무적으로 넘어갈 그럴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배구조 문제죠. 그죠? 그리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단기 기준으로 13억 정도 손실을 봤고요. 그 전년도와 엇비슷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64억을 냈어요. 그죠? 그 전에 마이너스 10억에서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트론이 지금 현재 뭐 사실 지배구조건 때문에 상태가 됐다고는 보지만 이트론 자체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 총계 자체도 1000억 정도 됩니다. 989억 아닙니까? 그죠? 이럴 정도의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트론이 코아스 측의 해산 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건의 결과가 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화전기, 이트론이 갖고 있는 이화전기의 장부가, 장부 가격. 그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쭉 매출 채권 나왔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단기, 자, 기타 자산, 기타 금융자산 쭉 나옵니다. 여기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있죠.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화전기 지분을 갖고 있다. 요거는 이제 반기 때니까 24%만 갖고 있었을 때죠. 근데 취득 가격은 512억인데 장부상으로는 305억 정도. 그 정도죠. 장부상으로. 장부상으로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리매매 되면서 이제 정리매매 때 이화전기가 이제 똥값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지금 이투론 같은 경우가 자본 총계가 1,000억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는 이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 회사의 재산이 1,000억이다. 이 한 주당 자산 가치는 주식수로 나누면은요 100원입니다. 100원. 그죠? 100원이에요. 일단 그 정도의 기본적인 건 이제 생각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청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이 재산, 이 1,000억의 재산만큼 제대로 된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는 건 아니고 뭐 경매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면 이 1,000억 가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이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트론 입장에서는. 이트론 주주분도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게 청산이 돼버리면은 이 1,000억이라는 재산 가치는 이 똥값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몇 분의 1로 쫄아들지 모르는 거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트론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청산이 안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저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코아스 측이나 다른 그 이화전기나 EID 입장에서는 결국 이트론이 청산이 된다면 이 순환 출자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이화그룹 사측의 힘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하고 순환 출자 구조를 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화 전기의 상위에 있는 이트론이 결국 이제 청산이 된다고 한다면 이트론의 장렬한 전사로 죽음으로 이화 전기나 EID 같은 경우가 이화그룹 순환 출자 구조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자, 일단 그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이트론 주주님이나 이화전기 주주님이나 EID 주주님들 모두 뭐 조금씩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트론의 우리가 가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걸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EID나 이화전기 자산가치 이제 많은 거 이거는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트론 해산 청구 이외에 또 다른 빅카드가 뭐가 나올 게 있느냐 이거죠. 결국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트론을 결국 해산시키면서 이트론이 보유한 이화전기의 주식은 이거는 결국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남는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주주들한테 이제 배분이 되겠죠. 그죠? 네, 주주들한테 배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주주들한테 배분을 된다고 한다면은 이화그룹 사측의 주주한테 지분이 배분이 된다면 이제 똑같은 결과인데요. 근데 이화전기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게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화전기 주식도 자녀 청산하면서 이제 여러 채권 채무 또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갈갈이 찢길 가능성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코아스가 이제 최대 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코아스 측이 이제 이트론을 해산 청구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이번에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코아스 측이 2탄을 준비한다면 바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여하튼 주총이 있잖아요. 감자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감자결이라든가 이런 이런 건을 좀 하지 못하게 주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그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 좀 보시면 이를테면 하자가 명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적 주주총회 소집이라든가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부당한 안건 상정 뭐 이런 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은 아니죠. 어디에 해당될 수 있냐면 부당한 안건 뭐 감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자 이후 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코아스 측의 지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안건이 얘네들이 등장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등장시킬 겁니다. 아직 안건에 대해서 나온
공시가 없죠. 네,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용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요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요걸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감자라는 부당한 안건 상정 그 건을 일단 이유로 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만약 이게 용인이 되면은 그만큼 또 코아스 측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에 뭐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감자 비율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 일반적인 뭐 감자 비율 뭐 2대 1이라든가 뭐 10대 1 그 감자를 떠나서 100대 1 감자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의 감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에 충분한 사유가 되고 용인받을 만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빅카드는 가처분 신청권도 있다는 거,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고 그 숨어있는 정보는 요 전번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소상히 바로바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니면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요. 꼭 문자를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외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외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의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